옛날 옛적 한라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정선에는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 이야기 속에는 백목나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나무가 중심에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성하게 여겨졌으며 매년 음력 초하룻 날에는 특별한 의식이 치러졌다. 마을의 중심에는 백목나무가 서 있었다. 이 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로 가지는 하늘을 찌를 듯 뻗어 있었으며 나무 주변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주민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현신이라고 믿었다. 백목나무 아래에서의 기도는 어떤 이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였으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여기 모여 마음을 모았다.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백 년 전 이곳은 마을조차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다. 마을의 시작은 한 젊은 나무꾼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의 이름은 정선이었다. 정선은 어느 날 우연히 사냥을 나갔다가 숲 깊은 곳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길을 찾기 위해 숲을 헤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발을 디딘 모든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다. 해는 점점 기울어갔고 급기야 밤이 되자 그는 한 나무 아래에 자리 잡았다. 피곤과 두려움으로 잠에 들었으나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이곳은 영원히 쉴 곳이니 이곳에 살림을 꾸리고 이 나무를 섬기라고 하였다. 정선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후에도 꿈은 이어졌고 여인은 매번 그에게 같은 말을 속삭였다. 며칠이 지나서야 정선은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여자에 대한 생각은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 장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시 그 숲으로 나갔다. 이상하게도 그는 이번에는 꿈에서 봤던 곳으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그 숲에서 기거하며 경작지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이들이 그의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둘 마을을 이루었고 마을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따 정선이 되었다. 여인의 말대로이 나무를 섬기라 는 그의 결심에 따라 나무는 마을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기도하며 보살피고 보호했다. 하지만 하늘 이상 기후로 인해 심각한 가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자 걱정에 사로잡혔고 수확은 엉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걱정 끝에 백목나무 신이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 그들은 나무에 큰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 즈음 꿈속에서 정선을 찾은 여인이 한 번 더 나타났다. 마을의 나무는 살아있는 육체나 다름없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하라. 정선은 이 말을 풀이하기 위한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 주위의 땅을 일구어 물을 끌어오 고작은 연못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무는 다시 하늘을 향해 건강하게 가지를 뻗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마을은 계속 번창하였고 백목나무 아래에서의 기도는 마을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돌보며 각자의 어려운 때나 중요한 순간에 와서 기도를 올렸고 나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기억하며 그들을 지켜주었다. 오늘날에도 정선 마을의 백목나무는 여전히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누구나 와서 소원을 빌고 가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은 여전히 바람을 타고 퍼져 나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자신들의 삶을 보살핀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백목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상징으로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지금도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덕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어부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마을 앞바다에는 물고기가 풍부하여 언제나 어부들에게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 주었으나 아니나 다를까 바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해인가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파도가 마을 앞바다를 덮쳐 어부들은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어부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태풍을 만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엔 속수무책으로 바다에 던져지고 만다. 그때 갑자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부는 물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머물 수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물 한 개처럼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다. 그가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자 놀랍게도 주위는 푸른 바다가 아닌 하나의 화려한 궁전이었다. 어부는 여기가 단순한 인간의 세계가 아니며 전설로만 듣던 용왕님의 궁전임을 직감했다. 그때 커다란 용왕님이 나타나신다. 용왕님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어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이여, 너의 용기가 기특하여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내가 견뎌온 수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나 또한 너희 마을을 도울 생각이다. 너희 마을의 바다를 다시 그 옛날처럼 평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터이니 너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거라. 어부는 용왕님의 인자한 말에 감사함을 표하고는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바닷가에 누워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를 걱정하여 찾아 헤매던 중이었다.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부는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 후로 정말로 바다는 잔잔해져 다시금 풍요로운 어획량을 안겨주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바다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어느 누구도 바다가 주는 선물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매년 용왕님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며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평온과 안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바로 영덕의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은 용왕님과 어부의 만남 이야기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황금빛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의 은혜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특히 그들이 믿어 마지 않던 이는 바다의 여신 해룡이었다. 해룡은 은빛 비늘을 가진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종종 안개 낀 새벽녘에 나타나곤 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해룡에게 바치는 제전을 열었다. 해룡 제전은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로 춤과 노래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다에 던져 바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의 축복이라 불리는 신령한 물을 얻는 일이었다. 이는 해룡이 주는 선물로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어부가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야만 했다. 그러나 어느 해 바다가 잔잔해 보이던 날 마을에 갑작스런 변화가 찾아왔다. 바닷속 깊이 잠든 해룡이 갑작스럽게 분노하여 큰 폭풍을 일으킨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해룡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무슨 일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때 늙은 점쟁이가 말했다. 해룡은 우리가 잊고 있던 약속을 기억해내라고 하시옵니다. 여신께서 예언하신 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지 못한 한 청년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해룡 앞에 데려다 만나게 해야 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긴 회의 끝에 그 청년을 찾기로 결정했다. 오래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 홀로 사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혹시 예언 속의 인물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한결이었다. 그는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남아 폐허가 된 선착장에서 살고 있었다. 한결은 마을의 부름을 받고 처음엔 망설였다. 자신이 그토록 신비로운 해룡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을 돌렸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바다로 나아갔다. 그가 바다로 나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잠잠해졌다. 한결은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해룡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결아, 내가 여기 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너의 순수한 영혼은 바다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네. 한결은 가슴 깊이 감동받았고 해룡과 조화를 이루어 마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의 용기와 신뢰는 해룡의 분노를 녹였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해룡제전을 더 성대하게 열며 한결을 처음 만난 그날을 마을의 축복의 날로 삼았다. 이와 같은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인천의 바다에 숨겨진 신비를 더해준다. 사람들은 해룡이 여전히 바다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주의 작은 마을에는 보호나무라 불리는 커다란 느티나무 가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느티나무는 마을의 중심에서 고고히 자라며 여러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어느 한 고요한 여름날 밤 마을의 한 노인이 꿈속에서 마을에 수호신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수호신은 노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내가 선택한 신성한 나무라네. 내가 이곳을 보호하는 동안 마을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걸세.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각별히 더 존중하고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는 한 번도 큰 재앙이나 전쟁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 마을들이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겪을 때도 이 마을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이 보호나무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나무 아래에 모여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벌였고 그때마다 마을은 더욱더 끈끈하게 단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외지에서 온 한 사업가가 이 마을이 비옥한 땅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큰 공장을 세우고 싶어 했고 보호나무를 베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그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며 나무를 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 위에 기록을 뒤져 보호나무의 전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유래와 신앙을 사업가에게 전해주며 나무를 베는 것은 단지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그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사업가는 이 전설에 깊은 감명을 받아 보호나무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호나무를 마을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을을 찾아오도록 관광지를 만드는 데 도운 것입니다. 이제 보호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호나무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마을의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